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국내 증시가 열렸습니다. 양시장도 조정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조정이 그렇게까지 뭐 좀 충격적이었다?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. 표면적으로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. 이제 업종 간의 등락이 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났죠.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은 반면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온 거니까 섹터 간의 온도차는 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좀 하방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. 상대적으로 좀 힘을 받았던 섹터군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뭐 뭐니 해도 카카오의 반등이 상당히 반가웠고 네이버의 반등도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 대표 플랫폼 이 두 기업에 대한 강세 부분들과 더불어서 AI 소프트웨어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좀 전개가 됐는데, 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막바로 찍힌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뭔가 확정적으로 좋아져라는 개념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내러티브가 좋아진 거죠. 어찌됐든.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무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1이 공개가 됐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. GPT-4라든지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비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AI 모델을 완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 캐펙스 투자 자체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뭔가 이제 고사양의 GPU를 활용을 해서 이 AI를 구현을 한 미국의 이 대기업, 뭐 M7으로 대표되는 AI 기업들의 주가는 좀 탄력을 좀 잃은 반면에 그동안에 정말 엄두도 못 냈었던 내가 이 정도의 돈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정도의 자금을 투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떨어졌었던 좀, 그러니까 이군이죠. AI 시장 내에서의 이군 기업들의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. 그에 따라서 이 딥시크의 이 비용 절감 이 모델이 기존의 B2B에서 시장이 형성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B2C로의 확산도 가능하고 좀 생각보다 뭔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벽의 높이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,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되는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6%대,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7%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 두 기업의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딥시크의 이 R1 버전이 지금 검증 과정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렴한 비용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성능을 낸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검증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로 저사양 칩을 활용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 그리고 또 오픈소스잖아요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나가 이 기본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AI를 하고 싶었지만 자금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의 그림들을 좀 그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에 따라서 바닥권에서 오늘 카카오가 한 7%대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네이버 수급들도 보여드리긴 하긴 할 텐데 이 카카오 수급이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와요.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12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. 근데 그동안에 매수를 해왔던 물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어요. 뭐 1% 빠지고 0.1% 빠지고 올라올 때 막 1%도 안 되게 막 올라오고 이래버리니까 7% 정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 들어왔던 물량들이 오늘 다 던진 거거든요. 한 4, 5% 정도 수익 내고 다 던진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뭐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이제 금융투자, 보험, 투신, 은행 쪽에서 물량들을 싹 다 매수를 하면서 130만 주 좀 들어왔다라는 거. 이 정도가 수급적으로 좀 특이한 상황들이고 네이버의 수급 구도는 상당히 좋죠. 개인들이 매도는 매도긴 하지만 이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금 비율로 나눠서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. 네이버가 조금 더 만약에 이러한 저사양 칩을 활용을 한 GPU를 활용을 한 이 B2C의 AI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더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네이버의 성장성은 카카오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에 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보여줬던 2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2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힘으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. 그 외국인의 수급 구도가 상당히 깨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세를 열어둘 수 있겠죠. 근데 다만 여기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여기서 바닥입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옵니다. 네이버 정도가 실적이 나오는 것 뿐인 거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분야에서 실적이 완벽하게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오랜만에 좋은 모멘텀 그리고 좋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와줬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뭔가 잠파동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검증 부분들이 완벽하게 시장에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투자자가 또 적극적인 투자자가 또 해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시장에서 뭔가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싹 이동되는지를 또 냄새를 잘 맡고 또 이동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자, 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데 있어서 또 갖춰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던 종목이죠. 카카오 네이버 제가 잘 안 봤거든요. 오랜만에 좀 눈이 가서 뭐 짤막하게 저의 생각을 또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에서 좀 녹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콘텐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 텔레그램,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. 그 텔레그램 방의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주셔서 좋은 이야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